안녕하십니까. 시사보험방송 7,000원 운전자보험TV 김승범입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실손보험이 필요 없으신 분들, 독립유공자의 눈물, 보험병원이 안 좋아서 실손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낸 병원비를 돌려드리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안 나오는 분들은 실손보험이 필요 없겠죠. 예,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누구일까요? 이런 분들이. 일단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의료보호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비급여 진료만 아니라면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실손보험이 필요 없죠. 근데 혹시 이제 내가 비급여 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분들 의료보호 대상자 분들은 실손보험료를 깎아줍니다.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의료보호 대상자인데 실손보험료 할인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말씀하시면 할인 대상으로 해서 할인해줍니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병원비를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병원을 이용하셨을 때만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은 다 돈 내십니다. 이분들도. 서울대학병원 가면 돈 많이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병원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가입자분들 중에서는 호남에 사시는 5.18 민주화 유공자분들과 여러 지역의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보험병원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합니다. 감기, 고혈압 등 이런 질환의 경우 보험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원에 가면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부담 없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험병원이라면 큰 수술이나 암, 뇌졸중 등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거뜬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는 유공자들이 암에 걸리면 서울로 오십니다. 서울대병원이니 아산병원이니 삼성의료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들과 민주화 유공자들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유공자분들을 우대함내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지방의 보험병원 숫자도 적은데 일단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의 보험병원이라도 유공자뿐 아니라 국립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야죠. 대통령실 그런 데 짓는 예산 그런 거 좀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 네, 실손보험 가입 문제로 저한테 의견을 물어오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경찰병원이나 군인들을 치료하는 수도통합병원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경찰이나 군인들은 사제병원을 찾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군 복무 이전에는 보험가입을 전혀 안 하다가 군대 가다니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 중 생긴 사고와 질병을 왜 사제병원에서 치료받을까요? 국가가 예우해 드려야 하는 분들의 의료 서비스는 최상위 수준이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과 군인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유공자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를 봐야 하는 현실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분들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가뜩이나 유공자라서 큰 혜택도 별반 없는데 이번 방송은 제가 자료를 조사하거나 보험병원이나 경찰병원, 국군통합병원의 실질적인 모습을 취재한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안양에 사시는 독립유공자분과 광주 사시는 5.18 민주화 유공자분들이 평소 저한테 보험병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문제는 장비와 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의대 인원 확충과 지방의사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의사는 공무원이신 분입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급여가 미국 의사만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연봉이 몇 억은 되죠. 근데 미국 의사들은 연봉 100만 불 넘는 의사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미국 의대 졸업자와 신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캐나다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로 취직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현재 수도권 전문병원 의사들의 연봉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근데 공공병원의 예를 들면 성남의료원, 청주의료원 의사분들의 연봉은 생각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분들. 저는 이분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들이 실력이 부족하고 모질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돈만 버는 의사가 아닌 환자를 환자답게 마주하고 싶은 의사들의 모습, 이런 의사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캐나다 명문의대 졸업자가 미국 병원에서 제시하는 연봉 100만 불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국에서 공무원 의사 생활하는 분들에게 캐나다 시민들이 보내는 무한 신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거 그런 거 많습니다. 허리 아픈 환자가 들어오면 이번에 500만 원, 다음에 800만 원, 그 다음에 1200만 원.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이런 병원 체계는 공공병원의 확충과 지방의대 및 의료진 확대를 이어져야 하고 돈보다는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그럴 가능성도 많은 나라입니다.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전치 2주 타박상 환자인데 8주 통원 치료를 말씀하시는 한의사 선생님 의견도 봤습니다. 네, 필요할 수 있죠. 8주. 네. 필요하다면 80주도 받아야겠죠.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합의금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자동차 사고 환자한테 합의금 그거보다는 내가 치료가 다 맞춰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늘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방병원에서 8주, 10주 치료받으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가끔 저한테 자동차 사고 2주 진단 나왔는데 합의금 많이 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팁이 있냐고.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이니 내가 손해본 걸 보험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팁을 또 달라고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농담입니다. 이거 농담을 진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성격에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들어놓으시고 돈 더 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나 XXX 한방병원에 10주 통원 치료 받을 거야 하시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농담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시면 복잡하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벗어났습니다. 평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분들, 유공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입자 중에 그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험 설계사인 저한테 정치, 경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보험병원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저도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병원도 많이 발전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지방이요. 보험병원 뭐 광주나 대구 보험병원 홈페이지 가서 외래진료 의료진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네, 시간 나실 때.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